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9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폭로된 한 게시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한 초선의 국회의원을 성토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얼마나 억울하면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겠습니까?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초선 의원은 자기 보좌관을 자신의 업무 성향과 맞지 않다며 노동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해 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인데요. 그 초선 의원이 보인 행태는 갑질 그 이상의 행위로 보여졌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보좌관이라고 해도 노동법상 통상적 해고는 30일 이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요.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 해고 통보로 면직 처리한 겁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보좌관의 해고 사유였는데요. 자신을 차로 픽업하러 와야 되는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이도 전후 사정을 확인해보면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픽업을 못한 날은 전날 자정이 넘어 퇴근한 상황이었고 이 또한 노동법상 휴게 시간을 유배한 건데요. 이 초선 의원의 준법 수준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이 초선의 국회의원은 바로 정의 없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었는데요. 제가 정의당에 입당을 하고 제 삶이 조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입당을 하고 나서 조금 노조 설립을 주도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잘리고 민주노총에 이직을 해서 IT 노조들을 지원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집회에 나갈 일도 좀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노조가 생기면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물론 많은 부분들이 또 해결되기도 했습니다만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내 목소리가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저 담을 넘어가기가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졌었고 청년 할당 방침을 알았을 때 그렇다면 내가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29일 전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희 의원실에서 수행 업무를 맡은 7급 비서가 지난해 12월 중순 면직됐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류 의원은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라며 수행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만 일정이 없는 주는 주 4일 근무 등 휴게 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절차상 실수 이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며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이날 정의당의 한 당원의 페이스북에서 류 의원은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류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당원은 류 의원이 노동법상 휴게 시간도 위배했고 지역이 당원들의 항의에 면직 통보를 철회한 이후 재택근무를 명해 사실상 왕따를 시켰다고 주장했는데요. 류 의원은 이에 대해 전 비서의 의사와 상관없이 올라온 글이라며 입장문을 전 비서와 상의해 작성했으며 전 비서는 더 자세한 언급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류호정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지 1년도 채 안 돼 갑질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은 사실이었음이 확인되는데요. 류호정 의원이 누굽니까? 노동자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하겠다며 고 김용균 씨의 코스튬을 하는가 하면 걸핏하면 피켓 시위를 하며 김용균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당사자입니다. 이게 그가 말하는 노동 존중의 사회가 이런 거였나요? 자신은 입으로만 노동 존중을 외치면서 노동법조차 지키지 않는 건가요? 이게 류호정이 말하는 정의와 공정인가요? 싹수가 놀았습니다. 28일 가짜뉴스가 넘쳐난 날이었죠. 중앙일보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신의 한 수 피부과 의사 만들기라는 뇌피셜부터 나경원 국힘당 전 의원의 해도 너무해 담뱃값 인상이라니라며 외쳐댔던 문재인 정부를 향한 성토 글까지. 중앙일보 나온 기사 저도 봤는데 이 기사는 글쎄요. 법
법정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닌다만 우선 복지부도 사실 무근이라고 네, 사실이 아니다 증언을 뭐 했습니다. 조민 씨를 위해서 늘린 건 사실이 아니다 입장 자료를 내놨는데 그 이전에 조민 씨가 피부과를 지원한 사실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출발부터 가짜뉴스고 출발부터 가짜뉴스를 전제로 해서 나머지를 엮은 거거든요. 희망한 적도 없고 신청한 적도 없다. 가짜뉴스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 뭐뭐라면 근데 뭐뭐라면이 사실이 아닌데 뭐뭐라면 해놓고 그 다음에 쭉쭉쭉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10년 계획을 냅니다. 복지부가 10년 단위에 5차 계획이에요 이게. 네. 10년 단위로 계획을 내는데 앞으로 10년 내에는 아무래도 국민들의 복지부니까 건강 증진을 위해서 술이나 담배 그렇습니다. 같은 것을 세금을 높여야 되지 않겠냐. OECD 수준으로. 이런 그냥 원론적인 수준의 문장이 한 문장이 있는 거예요. 한 문장. 근데 기자들이 OECD 그러면 평균이 얼마야?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7천 몇백 원 정도 나와요. 그럼 8천 원이네. 그래서 8천 원 이제 바로 올릴 것처럼 기사를 써버리는 거예요. 이건 마치 통일부가 통일을 목표로 한다 그랬더니 7월 28일 날 그럼 통일하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낸 거예요. 이거 야. 그런데 모두 다 가짜였습니다. 조민 씨는 피부과에 지원한 적조차 없었고 복지부가 조민 씨를 위해 피부과 인턴 정원을 늘린 것도 아니었는데요. 중앙일보 아내리 소설가의 카더라 그렇다면을 전제로 한 소설이었습니다. 아내리 기자는 이런 기사 쓰기에 일가견이 있는데요. 친일 맛집 조중동을 두루 거친 가족사와도 관계가 있는 듯 보여집니다. 또 나경원 전 의원의 담뱃값 인상 성토는 향후 10년간 점진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해 나가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을 기레기의 오보로 주접을 떨어댄 건데요. 오로지 꼬투리 잡을 생각밖에는 안 하니 머리가 그쪽으로 상상의 나래가 절로 펴지는 거죠. 이분들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